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11월 18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테슬라가 좀 또 상승해서 나스닥스 역시 상승했다는 얘기, 헬스케어 쪽 ETF는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얘기, 엔비디아 매주 뭐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그런 회사가 됐죠. 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겠고요. RFK 주니어 때문에 켈로그랑 펩시가 타격을 입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있는데 쭉 이런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종합지수가 상승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르면서 기술주 중심의 상승세를 이끌은 거였고요. 또 이번 주 발표될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나스닥은 0.3% 상승했고 S&P 500은 조금 올랐고요.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는 반면에 8% 급등했는데요. 블룸버그 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의 팀이 자율주행차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이 영향을 미친 겁니다. 자, 이 외에도 애플하고 넷플릭스가 약 2% 상승했고요. AMD는 4% 가까이 올랐습니다. AMD는 인텔하고 엔비디아하고 경쟁하고 있는 어드밴스드 마이크로 디바이스 줄임말이죠. 그래서 AMD인데 역시 4% 올랐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이번 주에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엔비디아는 최근 발표한 AI 칩 블랙웰의 수요가 꾸준한지를 보여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이 칩, 즉 AI 칩인 블랙웰이 서버에서 연결될 때 과열되는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한 겁니다. 오케 캐피탈 파트너스의 최고 투자 책임자인 팀 포레스트는 이번 주의 주인공은 엔비디아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나오기 전까지 시장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기다릴 것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한편 주요 소매 업체들의 실적 발표도 예정되어 있어서 소비자 지출과 경제 상황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현재까지는 S&P 500 기업의 약 93%가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중 74%가 수익 기대치를 초과했고 62%는 매출 기대치를 넘어섰다고 팩트셋이 밝혔습니다. 지난주에는 주요 지수들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경제 성장과 고용 시장이 견고한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언급하면서 금리에 대한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헬스케어 ETF 가운데 더 헬스케어 셀렉트 섹터 SPDR 펀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XLV라고 하는데 6일 연속 하락 기록을 세우면서 7월 이후 최장 손실 기록을 경신할 위기에 처했다라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거래에서도 0.2%또 하락을 했는데요. 이 같은 하락세는 ETF의 3개월 연속 마이너스 수익률이라는 또 다른 기록을 예고하고 있고 3개월 연속 손실이 현실화될 경우 2023년 10월 이후 최장 기간 손실이 되는데요. 최근 헬스케어 섹터는 금리 변동성과 경제 정책의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들의 신중한 접근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헬스케어 섹터의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면서도 단기적인 조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ETF의 추가 하락 여부는 이번 주 시장 동향과 경제 데이터에 따라 결정될 전망입니다. 엔비디아 소식입니다. AI 관련 주식의 장기 랠리를 결정하는 독립 변수가 돼버린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수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애플을 넘어 시가총액 3조 4,800억 달러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 된 엔비디아의 실적은 지난 8분기 동안 월가의 예상치를 연속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지난 분기부터 성장세는 둔화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특히 블랙웰 칩의 생산 지연과 공급망 문제 극복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외신들이 인용한 월가 분석가들의 추정치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3분기 매출로 전년 대비 82.8% 급증한 331억 3천만 달러를 보고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 이건 여전히 높은 증가세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6분기를 쭉 보니까 가장 낮은 성장률입니다. 지난 5분기 동안 매출이 최소한 1년 전보다 100%를 넘는 성장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자, 내년 1월로 끝나는 4분기 성장률은 블랙웰 칩의 판매를 일부 포함해도 매출 성장률은 67.6%로 더 둔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 블랙웰 칩의 출시와 판매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블룸버그가 인용한 더 인포메이션의 보도에 따르면 엔비디아는 새로운 프로세스 아키텍처인 이 블랙웰 시리즈 제품이
설계상의 결함으로 과열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생산과 출하가 지연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블랙웰 칩이 약 120억에서 130억 달러까지 벌어들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공급 능력도 공급망 제약으로 인해 제한될 수 있다라고 우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분석가와 투자자들은 이러한 악재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의 주요 그래픽 처리 장치 GPU에 대한 수요는 당분간 강력할 것으로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닷컴을 포함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가장 빠르고 정교한 생성형 AI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엔비디아 칩을 사용하는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계속 투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개발자가 프로세서를 프로그래밍하는 데 사용하는 엔비디아의 CUDA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도 엔비디아가 AI 칩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AI 칩 시장에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80%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본업인 소프트웨어보다 이 회사가 비트코인 투자로 더 유명해져 있는데요. 지난주에 약 46억 달러에 51,780개의 비트코인을 매수했습니다. 이는 이 회사가 4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오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신고한 공시 보고서에 따르면 11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이 같은 규모의 비트코인을 매수한 겁니다. 네, 그래서 현재 290억 달러 가치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지의 공동 창립자인 마이클 세일러는 2020년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치로 비트코인에 투자하기 시작했고요. 이 회사는 처음에는 현금을 사용하여 매수했고 그 이후에는 주식 발행과 매각 수익금과 전환사채 매각으로 비트코인을 사들였습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은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경 1.3% 오른 9307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주가는 개장 초 전날보다 5% 오른 35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사진에 보이는데 RFK 주니어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의 정책이 켈로그와 펩시코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케네디가 미국 건강 회복 캠페인의 일환으로 합성 색소 사용을 줄이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켈로그와 펩시코가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일단 하와드는 케네디는 레드 40, 옐로우 5, 블루 1 같은 합성 색소의 사용을 줄이는 데 관심을 보였고 이들 색소는 이미 유럽에서는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펩시코와 켈로그를 비롯해서 제너럴 밀스, 크래프트 하인즈, 허쉬는 모두 합성 색소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하는데 특히 음료 제품에서 이들 색소가 널리 사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케네디의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식품의약국 FDA와 질병통제예방센터를 비롯한 다수의 연방기관을 감독합니다. 이번 케네디의 정책이 실제로 시행될 경우 합성색소 사용에 의존하는 식음료 산업 전반에 걸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를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